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시리즈 오늘은 제 6호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만 전국 1등을 2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1등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이를 이제 저 혼자 전담해서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산후 우울증이 계속 한 몇 달째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사후고시를 치를 생각을 하셨어요.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울하니까 사후고시나 봐야지 막 이런 거죠. 아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시리즈 오늘은 제 6호가 되겠습니다. 오, 벌써 6호. 네, 벌써 6호입니다. 청년, 여성, 그리고 인재 중에 인재, 로스토리의 홍정민 대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인재를 브리핑해 주시죠. 78년생 43세고요. 경기도 안양에서 초중고를 마치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고요. 무려 차석 졸업하셨고. 이거는 전문 용어로 MCL이라고 합니다. MCL. 그게 뭐예요? 마그나 쿰 라우데라고 합니다. 수석은 SCL, 숨마 쿰 라우데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님 아시죠?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 대표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유학 갈 때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자, 네. 2001년도에 삼성화재에 입사했다가 2005년에 퇴직하고 2008년에 사시를 합격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이름도 유명한 세리 아시죠?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일하셨고 너무 화려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 로스토리 주식회사 대표로 계십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요? 물건이나 이렇게 금융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잖아요. 과거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해졌는데요.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서류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떼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서류도 자동화시켜서 좀 저렴한 값에 그 일반인들이 좀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서비스는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두 가지 다 생각을 네. 하고 만들었는데요. 많이 확장되면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방끈이 정말 기시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 나눠보니 대표님 굉장히 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 보면 네. 1등이란 1등은 다 휩쓸었고 노벨 경제학상도 노렸다고 하던데 굉장히 어렸을 때는 좀 이게 평범했습니다. 네, IQ도 뭐 120밖에 안 되는 두 분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뭐 1등도 못 해보긴 했고요. 근데 1등을 휩쓸었다는 네, 것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엄마가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소질이 있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요령이 들고 그래서 뭐 점점 전교 1등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 눈 떠 있는 시간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이해는 안 갔는데 네, 뭐 쉬는 시간 10분이면은 그 5분 만에 밥을 먹고 그 5분도 아껴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신 거 하다 보니까 전국 1등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닌가? 기억을 못했는데 모의고사만 전국 1등을 2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1등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학원은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분 아니시죠? 못 다닌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아까처럼 시간이 좀 많이 아까워서 왔다 갔다 안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가장 좋은 네. 교재는 교과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강조합니다. 근데 경력은 굉장히 화려한데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화재 입사하시고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재밌게 회사는 다녔고요. 네,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직업이 이제
선생님들처럼 의사예요. 네. 근데 사실 저랑 동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고 네. 당시에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보니까 1년에 딱 7일 쉬었고 평소에도 거의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저 혼자 전담해서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득이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복직을 했더니 고과도 막 하위로 떨어져 있었고 팀도 이제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사이에 제가 그때 아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식도 별로 없고 사실은 여직원이 자체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네. 수유실이나 이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추교를 화장실에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시간도 길게 쓰이고 눈치도 많이 네.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니기가 좀 제 생각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계속 막 분리불안도 심해서 사실은 맡길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두기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아기가 2명 그때는 이제 큰애 한 큰애만 명이었고요. 있을 때. 네. 아, 근데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도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있다니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도 앓으셨다고요? 네, 제가 좀 일을 되게 재밌어 했나 봐요. 그래서 네. 큰애 때문에 그만두고 집에서 아기를 키우다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적응을 했는데 둘째가 이제 2돌 정도 터울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요즘은 레지던트 월급도 되게 많아졌는데 당시에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기를 맡길 수도 없고 둘을 막 동시에 엄마한테도 좀 요청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가사와 아기들 먹이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점점 잠도 못 자고 점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네. 산후 우울증이 계속 한 몇 달째 그러셨군요.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레전트보다는 삼성화재가 더 월급이 많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훨씬 많죠. 비교다 지금도 아마 더 훨씬 많을걸요? 선생님 산부인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무섭죠. 네. 무서운 질환인데 그거는 이제 가족들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난 산모를 잘 네. 지지해주고 집안일을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삼과가 아니라 안 보시죠? 삼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아, 네. 솔직하시네. 근데 그 와중에 사업고시를 치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좀 제가 그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하니까 사법고시나 봐야지 막 이런 거죠. 아니. 아 진짜로 그때는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울 능력이 도저히 안 되고 이제 그리고 뭐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취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좀 이력서도 내보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아기 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취업이 잘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 좀 그래도 그 취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혹시 시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좀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나중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랬습니다. 네. 난 뭐하고 살았어? 신림동 안 가시. 그때 둘째가 또 모유 수유 중이었는데 좀 끊어보려고 했는데 우유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은 애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어 제가 원하지 않게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하면 교과서만으로 공부했는데 전국 1등이고 집에서 애 둘 키우면서 독학했는데 사법고시 붙은 거고. 네.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는 들으셨죠? 네,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그거라도 다행이다. 그거라도 안 들으셨으면 상대적 박탈감 너무 클 뻔했어요.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그럼 애들 재워놓고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 재워놓고 밤에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몸무게가 막 37kg까지 빠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때 사실 많이 후회했다는 게
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적극 응원해 주셨어요? 사실은 남편이 굉장히 변함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취업보다는 고시를 하면 어떨까 뭐 그랬더니 네. 그런 거 하는 사람 이해를 못한다고 막 그래서 겁이 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몰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몰래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집에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협조는 못 받았는데 이게 저도 그 2차 발표 나기 좀 직전에 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혹시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혹시 합격하면 이게 좀 배신감을 느낄까봐 말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여보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그래서 제가 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제? 그 어렵다는 사실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뒤에 당연히 뭐 변호사나 검사로 가실 줄 알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를 택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학위를 하면서 뭐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를 좀 이어나가고 싶은 뭐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분야마다 데이터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뭐 규제 쪽이나 연구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기회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셀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 계실 때 최고 연구상도 오. 받으셨어요. 2번이나. 네. 네. 그리고 최연소 부장님이셨네요? 예,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는데 네, 좀 그 성과가 많이 났는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서 발탁 승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리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 성과를 보고 수상도 하나 보죠? 반년에 한 번 정도 그 한 학기에 가장 우수했던 연구에게 주는 뭐 베스트 연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금은 얼마나? 제가 갑자기 초면에? 그 기프트 카드로 30만 원 정도. 아. 그게 다예요? 근데 워낙 이렇게 명예로운 상이라서 그쵸. 사실은 예. 네. 거기 이제 브레인들만 모여있는데 거기서 또 상을 받았으니 명예로. 좀 더 쓰세요 삼성. 자, 그러면 돌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박사님은 주식을 하십니까? 주식을 했다가 팔았습니다. 네. 수익은 얼마나 내셨나요? 하나는 좀 많이 잃고 하나는 많이 타고 해서 똔똔이 됐습니다. 똔똔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오늘 또 경제학 박사도 주식은 똔똔이다. 똔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서울시의 마을 변호사, 안양시의 인사위원, 학폭위 자치위원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사회 참여를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법률 변호사는 이제 공익 제도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변호사를 알만도 한 직업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변호사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좀 일반 시민이나 더 뭐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은 거의 만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것도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서민들 실생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막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4인 가족이 그렇게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족에 뭐 우환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사히 직장도 잡고 뭐 돈도 벌 수 있었는데 제가 개인회생 같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도 집안에 이제 큰 환자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굉장히 그 가족 전체가 뭐 일시에 거의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교통사고처럼. 그래서 만약에 사회 안전망이 좀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모두에게도 좀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표님 저 궁금한데 네.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는 경제학자인가요? 아니면 법률가인가요? 사실은 제가 법률가보다는
빅을 몸을 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경제학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본인은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유튜버입니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네네. 네. 근데 아까 남편분께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아, 네. 사실은 고시부터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좀 크게 반대를 하긴 했어요. 좀 굉장히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고 그러면서. 근데도 그 고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도 해내는 걸 좀 봐서 어차피 반대를 해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마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그냥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1번 여보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2번 여보 나 사업해. 3번 나 정치해. 막 이런 거죠.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다 하셔야 네.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사실은 정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 뭐 힘들었던 것들,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런 뭐 요즘 나오는 육아수당 이런 것들이 정말 키우다 보니까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뭐 카드 수수료 뭐 인하, 뭐 내일 채용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뭐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공정한 경제 뭐 이런 방향이 민주당하고 한 뭐 8, 90% 정도 상당히 제가 바라는 정치상과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때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화하느냐, 적절히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경제학자로서는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하시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인가요? 박사학위를 할 때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논리도 제가 배운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또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는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아주 완전 경쟁을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대표님은 진보주의자시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당선되면 가장 먼저 살피고 싶은 정책이나 1호 법안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그런 중소벤처, 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 데는 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뭐 이유가 있고요. 뭐 한두 개 제도로 바꿔서는 쉽게 달성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도 활성화돼야 되고 인재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돼서 인프라 같은 것도 잘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좀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다른 인재들께도 다 드리는데 대표님한테는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든요. 질문이.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정치 영입 제안을 받고 굉장히 반성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사실은 사회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집안이 뭐 훌륭하지도 않고 제가 특별히 뭐가 있지도 않은데 굉장히 뭐 좋은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직장도 잘 얻었고 뭐 좋은 가정도 이루어서 사회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도 이렇게 좀 환원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던 안 되던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뭐 경제학적인 아니면 좀 이런 스타트업 이런 창업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당선 안 될 때를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당선. 그리고 당선 안 되기를 약간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멋지네요.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사소통 TV 민주당 인재 영입 제6호 홍정민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최종 저희가 이제 평가 비슷한 거를 드리거든요. 네. 저는 오늘 대표님 만나 뵙고 감히 작은 거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말씀도 그렇게 하이톤도 아닌데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 되게 뭔가 든든하고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라는 게 너무 쇼맨십 위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탄탄한 경력과 진중함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작은 거인의 카리스마가 만만치 않아요. 네, 저의 느낌은 많이 배웠다, 깊이 배웠다. 영어로는 deep learning. 웃으셨잖아. 깜짝 놀랐어요. 네. 결론은 거인 좋았는데. 작은 거인으로부터 딥 러닝 했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하고 작은 거인 딥 러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